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4회차 청소년 상담사 상급 상담이론의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1번에서부터 105번 문제까지 모두 15문제, 즉 전반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론은 여러분들의 전략 과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상담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하셨다면 3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으실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상담 이론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상담 이론이 여러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한 이론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상담 이론과 집단 상담의 기초는 서로 연관되는 과목입니다. 집단 상담의 기초에서 많은 집단 상담의 이론이 있는데 여기 있는 상담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잘 공부해 놓으셨을 때 집단 상담의 기초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9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상담의 이중관계가 나왔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 이중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죠.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 이외에 또 다른 관계가 있으면 이중관계라고 말하고,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상담사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성립하는 것이 이중관계라 말씀드렸습니다. 내담자를 위해하거나 착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관계는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상담사의 판단력을 손상시키고 치료관계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상담사의 판단력을 손상시킨다. 상담 이외에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면 이 상담사의 판단력이 손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상담사와 내담자로 고쳐야 되겠죠. 내담자의 상담 교육을 위해 끊어요. 자, 여러분, 내담자의 상담 교육이라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이 내담자가 누구라는 거죠? 부하 직원이라는 겁니다. 이 상담사는 누가 되고요? 상급자가 되고 이 내담자가 이제 부하 직원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힌트를 얻으셨나요? 네, 상담 교육을 한다 그랬어요. 상담사가 내담자의 상담 교육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내담자는 부하 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중관계죠.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도 있고 상급자와 부하 직원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상급자가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나요? 아니요. 이것도 이중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번 내담자와의 성관계, 이중관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91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9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답을 처리하시고요. 자, 92번 문제는 다음 사항은 상담 진행 과정 중에 어느 시기에 필요한 과제인가 라고 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어느 시기인가를 찾아내시면 되는데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해라. 라포 형성, 긍정적인 친화관계 형성을 말하죠. 포자입니다, 여러분. 라포를 형성하는 거. 상담의 구조화, 답 나왔네요. 상담의 구조화는 언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초기에 하는 게 원칙이죠. 자, 이 내담자의 기대가 있다. 그 기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호소 문제가 있는데 그걸 탐색하는 것. 상담 초기 때 하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92번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일종의 보너스 문제입니다. 정리가 됐고요. 자, 9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3번 문제는 별표, 게슈탈트 이론에서 알아차림 접촉 주기가 있죠. 여기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입니다. 하나는 가르쳐줬네요. 여기 있는 행동은 가르쳐줬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처음이 뭐라고 배웠죠? 배경입니다. 자, 배경이 가장 먼저 있어요. 자, 배경은 관심에 초점이 되지 않고 관심의 뒷부분, 관심이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배경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네, 게슈탈트의 해소입니다. 게슈탈트의 해소인데, 해소를 할 때 바로 그 전에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게슈탈트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에서 이게 신체 감각으로 떠오릅니다.
심체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게슈탈트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죠. 자, 이러한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려서 정경으로 또 올라 게슈탈트가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자, 게슈탈트가 형성이 되었죠. 그럼 이제 게슈탈트의 해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게슈탈트가 형성되어서 해소하는 과정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접촉주기라고 하는데, 자, 알아차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접촉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따라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접촉을 통해서 게슈탈트가 뭐한다? 네, 해소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게슈탈트가 형성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에너지가 차단될 필요가 있죠. 자, 에너지가 차단되거나, 에너지가 차단되면 미해결 과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동원이 먼저 됩니다. 자, 에너지 동원이 먼저 되고, 자, 에너지 동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옮겨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가장 먼저 배경이 접촉 쪽에 가장 먼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접촉이 가장 나중이라고 합니다. 왜? 게슈탈트의 해소를 통해서 다시 배경으로 물러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기라고 말하는데요. 배경, 감각, 그 다음에 알아차림, 에너지 동원, 그 다음 행동, 그 다음에 접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만약에 에너지가 차단이 됐다. 에너지가 차단되면은 게슈탈트가 해소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게슈탈트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해소되지 못하는 것을 미해결 과제라고 해요. 그 나중에 문제 한 문제 있더라고요. 그때 보면 됩니다. 자, 배경, 감각, 알아차림, 에너지 동원, 접촉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암기법이 있습니다. 두 문자 암기법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배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죠. 행접이라고 하는 거 6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배감, 알동, 행접, 배감, 알동, 행접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배경, 감각, 알아차림 이게 뭐겠어요? 에너지 동원입니다. 에너지 동원. 그 다음에 이것은 행동. 이거는 접촉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 접촉주기가 이루어진다. 암기법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93번의 답은 2번이고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9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4번 문제는 상담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상담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죠. 상담자, 내담자, 상담관계. 세 가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상담자가. 자, 내담자의 동의하에 실현 가능한 상담 목표를 뭐한다? 설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실현 가능한 목표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3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요. 발달적인 기능이 있고요. 예방적 기능이 있고 교정적 기능 등이 있습니다. 상담의 기능 하면 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3번 지문 맞습니다. 4번 상담사는 이론에 대한 이해 필요하죠. 상담 수련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상담 이론에 대해서 모르면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겠죠. 수련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상담사는 위기 상담이란 게 있고 일반 상담이란 게 있습니다. 위기 상담에서도 일반 상담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입해야 한다? 아닙니다. 위기 상담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 상담은 다른 겁니다. 위기 상담은 말 그대로 내담자가 위기 상황에 접해 있어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따라서 일반 상담과는 달리 상당히 빠른 시기에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위기 상황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하면서 상담을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상담과 위기 상담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이한 방법,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94번의 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9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번이죠. 94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답입니다. 95번 문제, 제가 뒤에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별표.
자, 미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미해결 과제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해결되지 못했다. 그 말은 자, 옳지 않은 거 찾기인데요. 여기에서 개념이 있어요. 2번인데요. 2번을 보세요. 완결되지 않거나 해소되지 않은 게슈탈트를 말한다. 게슈탈트가 형성되지도 못했고 게슈탈트가 해소되지도 못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미해결 과제라고 개념을 잡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개념이거든요. 1번 갑니다. 미해결 과제는 정경과 배경의 교체가 촉진되나요? 정경과 배경의 교체가 촉진된다는 것은 그 알아차림 접촉 주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니에요.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을 통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게 정경이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게슈탈트가 해소되어서 배경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자, 이게 배경이에요. 따라서 정경과 배경의 교체. 교체라고 하는 것은 정경에서 배경으로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배경에서 정경으로 가고, 정경에서 다시 배경으로, 배경에서 다시 정경으로. 이런 것들이 교체라고 하는데 그 교체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해결 과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질문 탈락입니다. 3번 분노, 불안과 같은 감정으로 나타난다. 아무래도 미해결 과제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해결 과제가 나타나게 되면 이 내담자는 분노, 불안과 같은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신체 증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노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신체 증상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따라서 상담사는 내담자의 신체적 경험에, 신체적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맞아요. 미해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를 뭐한다? 알아차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현실을 각성하는 것이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을 각성하는 것이 바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정경으로 떠올라라고 했거든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따라서 정경으로 나타나야 게슈탈트가 형성이 되거든요. 따라서 현실을 각성하는 것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지급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었을 때 미해결 과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95번 문제는 미해결 과제에 대한 긍정 개념이냐 부정 개념이냐 그걸 먼저 아셨다면 충분히 1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장의 뉘앙스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정경과 배경의 교체가 촉진된다. 이거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미해결 과제는 부정적인 개념이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96번 문제 들어갑니다. 96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별표. 행동주의 상담 기법의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출 치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노출 치료의 한 형태고 사피로라는 학자가 개발한 것이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하는데 이것을 경험한 내담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고안된 기법입니다. 자, 적절한 훈련과 지도 감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절차를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역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자, 노출 치료 하나다, 사피로가 개발했다, PTSD의 치료 방법이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아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안구 운동 둔감법 및 재처리 과정, EMDR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EMDR,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설에 보면은 EMDR이 아이 무브먼트, 안구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탈감법 하면 우리가 민감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센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센서티브하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앞에다가 D를 붙입니다. 그래서 디센서티브라고 해요. 둔감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리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리프로세싱, 재처리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EMDR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EMDR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EMDR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지문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우리말로 주지 않고 영어로 EMDR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쭉 읽어드린 거고, 자, 여기에서 5번이 답인데 사피로가 개발한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외상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외상이 있어요. 그것을 회상을 합니다. 그걸 회상함과 동시에 안구 운동을 수평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구 운동을 수평적으로 하면은 이 안구 운동 자체가 그러한 회상 기억을 둔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한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EMDR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건 노출 치료입니다. 왜 노출 치료냐면 회상하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걸 회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노출되어서 안구 운동을 통해서 치료한다 그래서 노출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96번 문제 체크하셔야 돼요. 9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뭐 변증법적 치료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 있죠. 리네한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변증법적 치료. 이거는 인지행동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96번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세 가지의 딱 그 개념만 주고 EMDR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공부가 되어 있어야 이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96번 답은 5번입니다. 9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7번 문제는 현실 치료죠. 윌리엄 글래서가 대표적인 학자고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답이 쉽게 보여요. 첫 번째 1번. 현재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현실 치료의 키워드잖아요. 두 번째. 내담자가 현재 행동을 평가하고 더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심리적 힘을 키우도록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행동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글래서가 말한 5가지 기본 욕구가 뭐죠? 소, 힘, 줄, 자생, 소속, 존중 없어요. 힘, 그 다음에 즐거움,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생존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불만족스러운 관계 결여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실 치료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관계, 그 다음에 관계의 결여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소속이란 게 있잖아요. 소속이 바로 관계를 나타내는 욕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맞닥뜨림 증명기법 쓰고요. 그 다음에 문제행동을 오히려 수행케 하는 역설적 기법이란 것을 현실치료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실치료는 직면이나 역설적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3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 쉬운 지문이 있다 그러면 이건 쉬운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번, 2번, 4번, 5번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바꾸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느닷없이 이 행동 자리에 인지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인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지문들을 좀 알아놓으면 나중에 시험 준비를 하는데 대비가 됩니다. 9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소속, 힘, 즐거움, 자유, 마지막은 생존의 욕구를 글래서가 이야기한 5가지 기본 욕구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9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번 문제는 통합적 상담이 나왔습니다. 한 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론 수업할 때 이거를 절충적 상담이라고 하죠. 절충적 상담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쉽다 그랬어요. 자, 내담자가 왔다. 그 내담자에게 어느 한 가지 특정의 이론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통합적 상담이나 절충적 상담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옳은 것은입니다. 자, 모든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인 단일 접근법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의 접근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상담 이론에 얽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맞습니까? 네. 개별 내담자에게 최상의 심리치료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방법을 뭐한다? 탐색한다. 최상의 심리치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최상의 심리치료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방법을 탐색해서 절충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절충하여 사용한다. 선택해서 절충해서 쓰겠죠. 자, 니은집은 맞습니다. 디귿 들어갑니다.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통합하냐 이 말이죠. 네, 치료의 효과와 유용성을 뭐 하려고요?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것을 절충해서 통합적으로 쓰는 것은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98번 문제 통합적 상담, 절충적 상담 한 문제씩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99번 문제 들어갑니다. 99번 문제는 쉽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에 목표하는 결과가 다른 하나는 이에요. 자, 이 지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소거, 처벌, 이완훈련, 체계적 둔감법, 행동조성입니다. 자, 이 여기서 네 가지는 무엇인가를 줄이는 겁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늘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소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하는 거 맞나요? 네, 강화를 중지하는 거니까, 관심을 중단하니까. 처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쓰는 겁니다. 이완훈련, 불안이나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게 뭐예요? 이완훈련이에요. 그와 연관성 있는 게 뭐죠? 체계적 둔감법이잖아요. 체계적 둔감법 안에 뭐가 있어요? 이완훈련이 있어요. 따라서 3번과 4번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완훈련, 불안위계 목록 작성, 체계적 둔감화. 그래서 이, 불, 개 이렇게 외우라 하겠죠. 체계적 둔감화의 암기법이 이불개입니다. 자, 이완훈련이 들어가 있고 불안위계 목록 작성, 체계적 둔감화. 자, 이것은 불안이나 공포 반응을 줄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은 다 줄이는 건데 행동 조성은 뭐예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주는 조건을 쉬운 조건에서 점점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줘요.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동 조성입니다. 따라서 이건 증가를 목적으로 하니까 성격이 다른 하나가 되겠습니다. 99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제 10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는 접수 면접인데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접수 면접, 접수니까 가장 먼저 하는 면접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실을 방문하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뭐다? 접수 면접입니다. 접수 면접 때 뭐 하느냐? 기본 정보나 호소 문제나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접수 면접 때 이 수집된 자료는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따라서 진단을 내릴 때는 잠정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맞아요. 만약에 확정적 진단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과 경청보다는 폐쇄적 질문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틀린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접수 면접 때는 라포 형성이란 것도 관계 형성이란 것도 중요해요. 따라서 공감이라든지 경청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관계 형성에 주력해야 돼요. 관계 형성에 주력해야 돼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폐쇄적 질문을 많이 던지면 좀 취조받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요. 내담자가 접수 면접하고 있는데 이럴 때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여기에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목도 문제가 있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공감과 경청을 쓰는 게 좋다. 4번 집은 잘못됐고요. 심한 정서장애가 있는 내담자를 접수 면접할 때는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심한 정서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약간 정신적인 질환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정서장애가 있을 때는 정신상태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상태평가를 실시한다. 자, 심한 정서장애가 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신상태평가를 실시하는 게 좋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0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딱 받았다. 그러면
뭐 접수면허 때 폐쇄형 질문이야.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분명히 4번으로 답을 거의 100%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지문들도 중요하다고요. 여기 있는 3번 지문 같은 거 매력적이고요. 5번 지문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지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응용 능력이 생기니까 다른 지문들은 막 이게 터부시하지 마시고 다른 지문들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0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10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01번 문제는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 나타나는 내담자의 언어적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장 쫙 읽으면 답이 한 번에 나와요. 자, 내담자의 언어적 반응입니다. 내담자의 언어적 반응. 내담자가 난 이제 화가 날 때 화났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왜 그렇게 엄마를 미워했는지 알 것 같아. 상담 선생님이 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거야. 상담을 받고 난 후 불안했던 마음이 좀 편해졌어. 계속 고민해 오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효과적인 상담이라고 했거든요.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나 이제 내 감정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많이 편해졌어. 그리고 내가 왜 엄마를 미워했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좋은 반응이잖아요. 효과적인 상담에 의해서. 여기 있는 3번이 문제예요. 자, 어떤 학생이 자, 우리 상담 선생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우리는 내담자가 문제 해결의 주체자라고 이야기해요. 문제 해결의 주체자는 내담자 자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3번 지문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효과적인 상담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0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0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2번 문제는 다음에 제시된 설명과 개념 연결이 모두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교류 분석 상담에서 많이 했던 개념인데 한번 해보세요. 교류 분석에서 끊어요. 겉으로는 친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정적 힌트, 라켓 감정, 만성적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죠. 만성적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이면 교류다. 이면 교류가 뭔데요? 암시적 교류라고 그랬죠. 자, 라켓 감정을 유발하고 암시적 교류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게임이라고 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가 선용상에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교류 분석에서 게임은 다른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고, 니은은 더 쉬워요. 정신 분석에서 수용하기 힘든 원초적 욕구나 불쾌한 경험이 가로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무의식 속에 눌러두는 거예요. 자, 의식으로 못 올라오게 무의식 속으로 눌러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억압이라고 하죠. 억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게임이고 두 번째는 억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여기 1번에 억제가 있습니다. 억제는 무의식적 과정이 아니에요. 억제는 무의식적 과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식적 과정을 우리가 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 과정에서는 억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정신분석에서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이 맞는 거예요. 억압은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고 무의식적 기제다. 무의식적 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102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0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3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서 교류 분석 상담 에릭 번입니다. 자아 상태와 교류 형태, 자아 상태와 교류 형태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상담자, 옳은 것 찾기입니다. 상담자가 지난 상담에서 일주일 동안 시도해 보기로 한 대화 실험은 어땠니? 라고 물었어요. 자, 질문을 하니까 내담자가 선생님 밖에 불꽃놀이 하나 봐요. 우리 나가서 구경하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질문에 이게 답이 맞아요? 안 맞죠? 질문에 답이 맞아야 상보교류가 돼요. 질문에 답이 안 맞고 엇박자가 돼 있어요. 따라서 상보교류는 탈락이에요. 상보교류가 뭐예요? 상호보완적 교류. 따라서 이거는 상보교류가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두 개로 이루어지죠. 2번 아니면 5번이에요. 교차교류입니다. 이거를 교차교류라고 합니다.
교차적 교류라고 배우셨잖아요. 자,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되게 교차교류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상담자는 지난 상담에서 일주일 동안 시도해보기로 한 대화 실험은 어땠니? 라고 해서 객관적인 질문을 했어요. 객관적인 질문. 이게 바로 성인자죠. 성인자가 바로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밖에 불꽃놀이 한다. 우리 나가서 구경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아동의 자아가 느껴지죠. 아동자인데 이 아동자는 수능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아동자가 있잖아요. 물론 뭐 어린 교수자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불꽃놀이라고 하는 거, 구경 가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자유아동자라 합니다. 자유아동자는 FC라고 하죠. FC, 성인자는 어덜트를 써서 A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만 써졌어요. 그래서 그걸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자, 상담자는 A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FC라고 그랬으니까 2번하고 5번 중에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상담자는 A, 성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담자는 자유아동자 FC가 되고, 그 다음에 교류는 교차교류가 된다. 103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103번 문제 별표. 자, 교류 분석은 이런 사례 문제 잘 출제됩니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0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4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가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담자가 당황을 했습니다. 저항을 합니다.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두 번째가 결정적 힌트가 되는데요. 상담자 개입으로 인해 내담자가 깊이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다. 깊이 생각하면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침묵입니다. 자, 침묵은 내담자가 당황할 때도 나타나고요. 저항할 때도 나타나고요. 깊이 생각하고 싶을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내담자의 경우는 적대감이나 불안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비자발적인 내담자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적대적인 모습이나 불안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말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침묵입니다. 그래서 1번 침묵이 답이죠. 자, 상담자는 내담자가 침묵이 있을 때 충분히 이것을 활용하는 침묵 활용하기 기술을 써야 됩니다. 자,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 저항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리고 상담자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잖아요. 상담자가 자기 성찰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가 지금 민감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묵 활용하기 또는 침묵 다루기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1번이 답입니다. 105번 문제 들어갑니다. 방어기제 문제 또 나왔는데요. 다음 사례에서 방어기제의 연결이 모두 옳은 것은입니다. 쉬워요. 학기 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반에 배정될 때면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불평한다. 자,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신. 자, 자신을 미워한다고 불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 탓했죠? 네, 담임 선생님 탓했잖아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반에 배정될 때는 다 선생님 탓이에요. 선생님 나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투사입니다. 남 탓하는 게 투사예요. 게임 시간을 어겨 엄마에게 야단을 맞은 후, 자, 의자에 앉아있는 동생을 밀쳐버렸다. 자, 동생한테 화풀이 했네요. 그렇죠? 동생한테 화풀이 했다.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자기의 분노 이런 걸 옮겼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전치라고 합니다. 동의어, 전위라고 합니다. 동의어, 치환이라고 합니다. 자, 전치, 전위, 치환. 두 번째는 이거예요.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기는 거. 자, 상사에게 많이 혼난 아빠가 집에 와서 누구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 그게 뭐였어요? 전치, 전위, 치환이었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시 학교에 나왔는데 오늘도 방과 후에 아버지께서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부인입니다. 부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투사, 두 번째는 전치, 전위, 치환, 세 번째는 부인 부정입니다.
자, 답을 찾으세요. 3번이 답이죠. 투사, 치환, 부인입니다. 105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정리가 됐는데요. 전반부 문제 풀어본 결과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 이론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상담 이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자, 후반부 나중에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